자, 한미 FTA로 손해를 미국이 왕창 봤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가 집권한 이후엔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그동안 그가 내놨던 공약 가운데 그리고 정책 설명 구상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것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눕니다. So my plan, we're going to renegotiate trade. Our jobs are being taken out by the deal that her husband signed, NAFTA, one of the worst deals ever. Our jobs are being sucked out of our economy. We defend Japan, we defend Germany, we defend South Korea, we defend Saudi Arabia, we defend countries. They do not pay us what they should be paying us because we are providing tremendous service and we're losing a fortune. That's why we're losing. We lose on everything. I say, who makes these? We lose on everything. Well, I said that it's very possible that if they don't pay a fair share, because this isn't 40 years ago where we could do what we're doing, we can't defend Japan. 아니,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 독일 같은처럼 잘 사는 나라를 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 돈 들여 지켜야 되느냐? 트럼프의 생각, 이거 앞으로 정책에 강력하게 반영되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네.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네. 경제 분야하고 외교 분야, 군사 분야인데요. 외교 분야는 한미 동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네.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거를 막아내기가 그걸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정국입니다. 네. 우리 정부는 해야 할 것은 이제 앞으로 2018년 방위비 분담을 할 시점이 돌아오면 이 방위비 분담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과 같은 네. 국방화, 네. 자주 국방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높인다든지 군사비를 더 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 트럼프가 오해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이제 마치 한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것처럼 오해한 거 있었습니다만 이제 취임하게 되면 다 보고를 정확하게 받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한미군이 전체 주둔하는 비용이 한 2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한 절반 정도인 9,500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는 이거를 전액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꼭 한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인가 이런 걸 본다면은 물론 저기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갑자기 오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방비가 우리가 네. 좀 분담 비율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 네. 왜냐면은 야 우리 돈 없으니까 너네가 만약에 스스로 방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핵무장이라든지 네.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의 보유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하면서 저것 꼭 우리한테 꼭 돈으로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오후에 미국의 새벽에 진행되는 개표 상황 잘 지켜봤지만 평양에서도 군부건 외교관들이건 열심히 CNN을 봤을 걸로 예상합니다. 신동기 기자, 북한은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이라는 곳에서 지난 6월에 그 트럼프와 힐러리를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힐러리는 우둔한 정치인이고 네. 트럼프는 성견지명이 있는 굉장히 그 현명한 정치인이라고 대비를 했는데요. 이 표현에서만 보더라도 북한이 힐러리와 트럼프 중에 누구를 더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오바마, 즉 민주당 행정부는 지금까지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북핵 문제와 여러 가지 북한이 자기들이 그 비장의 카드로 내세웠던 카드에 대해서 네. 어떤 반응이 없이 계속 냉담한, 무관심한 태도를 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는 중국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등, 그리고 네. 또 트럼프가 기존 정치인이 아니라 좀 사업가 기질을 발휘해서 북한 입장으로서는 그 1대1로 김정은과 또 대화를 또 추진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서 그 북한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를 조금 더 원했던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거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요. 네. 아시아 지역입니다. 우리 네. 한국, 일본, 필리핀 해가지고 네. 트럼프 지지율이 아주 낮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북한 네. 그리고 중국은 높습니다. 왜 그러냐? 트럼프의 정책이 네. 미국의 민주당은 적극 개입주의자, 피보트 아시아. 네.
아시아로 다시 휘기 아닙니까? 오바마의 정책이.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국이 점차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야, 우리 돈도 없고 지금 힘도 약해지니까 그것들은 자기들 나라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하면은 중국한테 엄청나게 유리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핵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걸 기대한 건데요. 그런데 비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은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핀포인트 해가지고 공격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하는 걸 북한이 알아야 된다. 네. 다만 유일하게 북한하고 중국이 같이 공화당이 집권을 했을 때 좀 유리한 점은 인권에 대해서 특별히 크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그 여론조사를 네. 보면요.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중국은 네. 일본은 압도적으로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결국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네. 두 가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네. 한미 동맹의 큰 프레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군인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대부분 군인 출신, 정보부 출신의 인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냐, 또 전쟁과 같은 급격한 그 수단을 쓰지 않겠냐고 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군인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중앙아시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국제 정세가 복잡한 걸 두고 The Great Game이라는 말을 쓰죠. 네. The Great Game in East Asia가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네. 빠르게 분석하고 빠르게 대응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무역협정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미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왜 시위도 굉장히 많이 나고 우리가 이거 하면 미국한테 탈탈 털린다고 많은 사람들 얘기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정반대로 미국이 왕창 손해를 봤다면서 노동자들의 표를 또 끌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 박사님, 어떨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다시 협상하자, 뭐 그렇게 나올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안보 문제보다 좀 쉽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매기고 있는 관세 평균이 2.5%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 소위 그 무역 관계가 괜찮습니다. 자, 네.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미국의 FTA를 취소하자. 네. 참고로 미국은 정책상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정부에서 네. 일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취소를 하더라도 2.5%의 관세는 네. 한국 경제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가만히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네. 과연 중국이 부상하고 경쟁국이 오는 상태에서 동맹인 한국에게 네. FTA를 취소하도록 하는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맞는지 네. 이런 식의 논리를 펴서 우리는 FTA에 대한 그 방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안보보다는 훨씬 다루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보보다 오히려 FTA 쪽이 다루고 싶다. 김태현 변호사님. 그래도 미국이 이제 한미 FTA라는 것이 한쪽 당사자가 나 그만할래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한미 FTA 규정상 서면, 그러니까 일방 당사자입니다. 이 경우 이제 미국이라고 예를 들면, 네. 미국이 이제 서면으로 자,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협정 종료를 통보를 하게 되면, 네. 6개월 내 자동으로 협정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은요. 네. 근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신동식 기자, 일단 우리 무역을 결국 양권의 규모가 점점 커가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혹시 보호무역으로 돌아서서 수출이 물동량 많이 줄이고 그러면 우리가 좀 피해를 좀 볼 거라고 대기업 부설연구소입니다만 그런 숫자를 좀 내놓은 게 있죠. 한국경제연구원이죠. 예. 그 한국경제연구원이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5년간 우리 총수출 손실이 269억 달러에 이르고 일자리도 24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네. 바로 말씀하신 FTA 어떤 재협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의 어떤 이런 정책 변화가 한국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 박사님, 예상하셨던 것과 비춰볼 때, 자, 결국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내년 1월 말 취임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가장 충격을 받는다거나 큰 변화를 느낀다거나 한 것 예상하신다면 역시
군사안보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좀 정리 차원에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 안보 쪽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네. 만약에 힐러리가 당선됐을 때 뭐 과거라 이제 가정이 필요 없지만 네. 힐러리가 당선됐다면 당선된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외교 정책, 군사 정책을 펼칠 능력과 경험이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많은 한 최소한 몇 달은 내년 네. 봄까지는 정말 그 스텝과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네.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미국 그 소위 신정부 인사들을 만나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서 설득하고 줄 거는 주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경제적인 문제는 FTA를 만약에 취소하겠다. 네.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무역이 문제가 아니라 네. 지금 결국 보호무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핑퐁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아하. 서로 보호무역을 주고받는 35%, 4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네. 결국 중국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들어가고 네. 중국의 경착륙은 우리에게 재앙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핑퐁 게임에 우리가 희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아마 저 경제연구소 보고서도 일자리가 이렇게 잃을 거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네. 이게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이 우리의 경제나 아니면은 군사 분야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갖다 주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한국의 입장하고 미국의 입장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 그 점보다도 네. 더욱더 문제는 우리가 트럼프의 당선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심지어 우리 정부, 외교부 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정치권에서 트럼프 진영의 유력 정치인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대부분의 외교는 관시를 만들어서 해왔거든요. 네. 근데 관시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관시, 그러니까 관계죠. 예, 관계를. 그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는 사람들, 심지어 공화당의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대부분이 직리치 전 하원 의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력 정치인들이 트럼프 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판자의 편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미국과의 트럼프 진영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뒤늦게라도 빨리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추문도 남겼고 성희롱, 성추행, 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점을 남겼던 도널드 트럼프지만 결국 낡은 정치라는 바꿔놓겠다는 그 약속,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꿔놓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당선됐습니다. 우리 정부에 미치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세 가지 뉴스를 통해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자, 하정대 국장 그리고 조정훈 박사님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